회사에서 우리는 모두가 의자형 인간. 지금 의자형 인간에서 승진형 인간으로 좋은 의자의 힘을 빌리세요. 의자가 인생을 바꾼다. CDG. 부안의 외진 곳에 자리하고 있지만 전북에서 손꼽히는 미술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부안 휘목미술관인데요. 기존에 만나볼 수 없었던 국내 1, 2세대 작가의 작품들부터 신진 작가들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준 높은 예술을 만나볼 수 있는 부안 휘목미술관을 오늘 문화향에서 소개합니다. 서해바다가 아름다운 부안군 진서면. 이곳에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부안 휘목미술관인데요. 2007년 개관된 개인 미술관으로 박수근 작품을 비롯해 근현대 미술 작품 6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미술관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조각공원이 관람객을 반깁니다. 풍만한 여체를 조각해 모성에 충만한 여인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고정수 작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국내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역동적인 하반신을 표현한 작품은 주로 인체를 조각해온 이민수 작가의 작품인데요. 하반신 다리를 보면 아마 헐크를 연상하실 거예요. 네. 빛의 화가라는 방고우가 빛 자체를 과장을 해서 인상파를 만들듯이 이 작품도 인간의 다리를 그대로 형상을 한 게 아니라 남성에 대한 강한 미학을 좀 과장되게 표현한 작품이에요. 작가는 이제 이인수 작가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야인같이 사시는 분이거든요. 혼자서 산도 다니고 뭐도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남성에 대한 강한 모습 그런 거를 과장되게 표현을 해서 마치 헐크의 하반신 같이 이렇게 한 작품입니다. 조각공원 바로 옆에는 전시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이 상시 전시되고 있는데요. 세계 3대 조각가로 인정받으며 남다른 예술 세계를 펼친 문신의 조각품부터 동양화와 서양화까지 다채로운 작품들이 한자리에 총 집합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국내 1, 2세대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민족의 거장이라 불리는 이응로 화백의 문자 추상은 물론 한국 미술계의 대원로 이대원 화백의 산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색감의 표현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좀 새로운 그림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작품인가요? 이 작품은 이대원 선생님 작품인데요. 이분이 경성대 법대 출신이세요. 그래가지고 홍대 교수도 역임하셨고요. 이게 남성 작가와는 달리 보시다시피 색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시리즈가 산이라는 시리즈와 농원이라는 시리즈의 작품들이 많은데 이 작품은 그 중에 하나인 산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이 작품 하나하나를 점묘로 점을 찍듯이 찍어서 산과 나무를 표현한 작가입니다. 작품을 봤을 때 이 작가는 남자 작품이구나 여자 작품이구나 이렇게 표시가 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려한 색감을 써서 어찌 보면 여자 작품 같으면서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점묘로 이렇게 작품을 표현을 했습니다. 책이나 도록으로만 보던 희귀 작품들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부안 휘목미술관. 차를 즐기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 카페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설 초대전을 열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뿐 아니라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며 작품을 관람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수많은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미술의 문턱을 낮추고 있는 부안 휘목미술관. 문화를 접하기 힘든 부안 군민뿐 아니라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감상하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에 정말 많은 미술관들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또 지역에 그것도 개인 미술관을 건립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도심지는 일단 문화와 예술을 접할 공간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 아버님이 여기를 10년 전에 오셔서 도심지뿐 아니라 지역 외에 좀 떨어진 일반 지방에서도 작품의 다양성과 미술관에 이제 중요한 게 부지가 큰 것보다는 이제 작품의 다양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동양화부터 서양화, 현대회화, 조각뿐 아니라 여러 작품의 다양성이 필요한데 거기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저희는 전국 유일하게 이제 숙박시설과 미술관 안에 있는 숙박시설이 유일하게 있는 곳이 여기예요. 그래서 작가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며칠 동안 계시면 작업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시면서 여기서 쉬시기도 하면서 작품도 하고 그 작품을 한 작품을 가지고 전시회도 저희가 하고 그리고 또 매년 저희가 이제 입주 작가들이 한 4분에서 6명 정도 와가지고 여기서 숙식을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해요. 여러 작품들, 미디어뿐 아니라 회화, 뭐 페인팅, 뭐 이런 설치 작품까지 다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새로운 색깔의 미술관 자체, 휘목미술관 자체는 여기에 있지만은 미술관의 색깔이 주기적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관광으로 오셨던 분들뿐 아니라 지역민들도 이쪽 지역 아동이나 학생들도 다양하게 예술 문화 쪽 그 자체가 뭐 힐링이니까 예술도 그냥 작품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관광하러 온다라는 개념으로 둘러보는 게 좋아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옆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작가들의 창작 공간인데요. 부안 휘목미술관은 미술관 운영과 더불어 작가들에게 작업실을 제공하는 레지던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찬국 작가는 올해 6월에 입주했는데요. 전시회를 앞두고 작업이 한창입니다. 올해는 5명의 작가가 창작 공간에 입주했는데요. 회화부터 캘리그래피티, 판화까지 장르도 다양합니다. 어떤 그런 매력에 이끌려서 이곳에 입주를 하게 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전에는 이제 익산에 있는 레지던시에 있다가 그쪽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거하고 사실 작업하고는 좀 별개거든요. 네. 작업은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혼자만의 시간과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그 기억들을 헤아리면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이제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좀 한적한 이런 장소가 저한테는 작업 환경으로는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기도 좋고 왠지 이곳에 있으면 더 집중도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떠신가요? 일단은 하루에 몇 사람을 보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에 좀 많이 잠길 때도 많고요. 그리고 공기나 또는 이제 어찌 보면 되게 천혜의 자연 환경이거든요. 네. 이런 공간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되게 즐겁죠. 처음에는 이제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빠르다라고 다들 느끼면서 살지만 네. 실제로 그 속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빠름을 잘 못 느껴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저도 여기 왔을 때 좀 답답함을 느꼈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일상적으로 이 하루에 몇 대밖에 다니지는 않지만 그 버스 안에 할머니분들이나 여기 주민분들이 타는 걸 보면 이제 그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항상 녹아 있거든요. 아이들을 보면서 되게 좋아하시는 할머님들 모습을 보면서 사실 가장 사람들이 살면서 중요한 거는 그분들의 어찌 보면 희망이나 꿈 같은 것들은 그 아이들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그 할머님들 보니까 뭔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외진 곳이란 단점이 작가들에게는 오히려 장점이 됐습니다. 작품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공간 또한 넓어서 작품 크기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가능합니다. 덕분에 입주 작가인 모구라 작가도 한국에서 단일 글자로는 최대 크기인 캘리그라피티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창작 활동과 더불어 지역민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입주 작가들.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에게 다채로운 미술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작품들을 전시하는 그런 공간에 그치지 않고 또 작가들에게 또 창작 공간을 또 내어주는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되셨나요? 일단 미술관이 할 일이 작품을 전시, 기획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의 교육장이 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젊은 작가들이 사실은 지금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은. 본인의 작업 공간도 없이 정말 그 창작, 작품에 대한 열의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젊은 작가들을 미술관에서 먼저 앞서서 인큐베이팅을 해서 그 친구들이 전시할 공간을 대여를 해주고 그 친구를 홍보해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미술관의 의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미술관과 함께 해온 작가들의 성과를 엿볼 수 있는 입주 작가 전시회도 꾸준히 열었는데요. 최근에는 5기 입주 작가들이 참여한 휘목 아트위크 첫 번째 컬렉션 예술 옷장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미디어 아트부터 회화, 캘리그라피티, 설치 작품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선보였는데요. 이번 올해 테마는 아트 워드로브라고 이제 예술 옷장이라는 거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이제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셀렉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획자가 될 수 있고 그 어느 사람이든 스스로가 이제 디렉터가 돼갖고 자기만의 색깔을 코너별로 수집을 하고 섭외를 하고 작가는 그리고 또 같은 컨셉이 비슷하거나 전혀 다르지만 서로 콜라보를 하고 그러니까 예전하고 틀리게 이제는 뭐 작가가 페인팅이면 페인팅 그리고 영상이면 영상 그렇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이제 퍼포먼스와 어떤 캘리그라피가 협동작을 할 수 있고 그게 율동이 될 수도 있고 액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페인팅의 결과물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이제 다양하게 많은 생산물들을 작가 스스로도 서로 융합이 돼서 그렇게 계속 발전돼 나가는 게 좀 앞으로의 더 현 시대하고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어떤 장을 계속 저희들은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알리는 것뿐 아니라 작품 판매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안 휘목미술관. 작가들에게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박찬국 작가의 작품 접점 궤적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을 보면요, 뭔가 무질서하게 물감을 이렇게 좀 뿌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좀 질서 있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가는 게 마치 뭐가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냥 블랙홀의 이미지도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목탄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제가 드로잉 하듯이 위에 이제 궤적을 잡아서 작품을 한 거고요. 그리고 대리석가루나 이제 목탄 같은 그 원초적인 이제 재료들을 가지고서 구성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특별히 이렇게 목탄에 좀 주목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라스코 동굴벽화라는 게 있어요. 이제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요. 사실 동굴에서 쓰고 있었던 어떤 숯을 이용한 동굴벽화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그림 미술의 어떤 기원이 생겨났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제가 주제로 잡고 있는 거는 이제 어떤 기원적인 힘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컸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그 나타내지는 그런 색들이 굉장히 좀 오묘해요. 펄감도 좀 막 느껴지고. 이제 목탄은 정착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이제 바니쉬를 정착시켜가지고 이 바니쉬 자체에 이제 펄과 또는 이제 다른 색깔 있는 난료를 섞어가지고 이제 정착을 계속 겹치고 있었던 작업이에요. 박찬국 작가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찰나의 순간을 목탄을 이용해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제 본질적인 어떤 만남에 근거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가장 이제 적합한 이제 작품이라고 봅니다. 그 만남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 누구와 누구가 어떻게 만날지를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왜 만남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충돌로 인해서 만들어진 파편 또는 어떤 뭐랄까요, 행위들, 이런 것들이 사건이 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이 구성지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딱 만나는 그 찰나를 제가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사실 혼자 존재할 때는 아무것도 스스로를 증명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정체성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역시도 혼자만으로 절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한 그 만남으로써 서로 간의 생각이 더 구체화되고 그게 더 정교하게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만나는 지점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상기하면서 계속 그 행위를 이제 반복하듯이 이제 목탄 작업으로 계속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선들이 이제 쌓여서 교차되는 그 지점이 바로 그 만남의 그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새로운 장르의 작품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캘리그라피티입니다. 박지우 작가는 라틴 문자와 산스크리트 문자풍을 기하학적인 형태미로 표현해냈고, 모구라 작가는 고대 로마 초대왕인 로물루스의 묘지 비석에 새겨진 글씨체를 서예 방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이 작품은 병풍 같고 어떤 서예 같기도 한데요. 이 친구는 그 캘리그라피티라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외국에 이제 그래피티라고 이제 흑인 지역이나 할렘가에서 그런 거와 쉽게 설명하면 손글씨라는 분야를 이제 캘리가 접목이 돼서 캘리그라피티라는 장르가 이제 생겼고요. 일단 이 친구는 서예하고 정각 부분을 사사를 받으셨어요. 그래갖고 이런 서예 느낌이, 그래피티가 서예 느낌이 더 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는 서예로 보는데 그 서양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쪽 친구들은 이거를 이제 완전 차원이 다른 캘리그라피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영어나 라틴어를 변형해서 많이 외국 친구들은 하는데, 이제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대만 작가들은 이런 식으로 서예식으로 많이 해서 활동을 하니까 더 이렇게 소수라서 더 외국에서는 메리트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또 다른 입주 작가, 명윤아 작가의 작품 소용돌입니다. 그녀는 특별한 소재를 이용해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작품을 딱 마주했을 때 굉장히 좀 독특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미술 장르에 있어서 어느 장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회화와 조각의 약간 혼성된 느낌을 표현하고자 한 건데, 굳이 이제 장르로 따져서 얘기하자면 뭐 조각의 일부분이 부조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재료면에 있어서도요. 왠지 뭔가 어렸을 때 우리가 가지고 놀았던 고무차르기의 그런 질감을 가지고 있는 재료인 것 같은데, 어떤 재료가 쓰였나요? 이 재료는 유화용 점토라고 해서 클레이라고 불리는 재료인데요. 제가 이 재료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클레이를 이제 늘리거나 섞었을 때 이제 변화되는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너무 흥미롭게 다가와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의 내면에 있는 조형 의식들로 하여금 이렇게 같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때부터 클레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 제목도 보면 굉장히 뭔가 다양한 감정들이 섞인 듯한 그런 환이라는 작품인데,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 작품은 완결된 지점이 아닌 변하고 있거나 생성되고 있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과정이라는 것은 쉽게 지나치거나 아니면 쉽게 사라져버리기도 하잖아요. 이제 저는 그런 과정의 세계를
이렇게 클레이가 섞이고 변하고 있는 이런 기법들로 하여금 보여줌으로써 이제 과정이라는 세계가 굉장히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이제 자신의 경험, 뭐 이렇게 속내들을 이제 다 이제 끄집어내서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클레이를 주물거릴 때마다 변화해가는 색과 형태, 질감을 활용해서 독특하면서도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명윤아 작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설치 작품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무언가로 생성되거나 변하고 있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클레이에서 클레이를 섞으면서 생기는 이런 마블적인 색깔들과 그리고 이제 형태들의 변화에서 느껴지는 그런 다양한 이제 상상거리들을 보는 사람들도 하여금 이제 같이 다양하게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도록 지금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게 연출한 이유도 어딘가로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걸 또 한편으로 또 그런 의미를 담아서 또 이렇게 설치 미술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초청 작가들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익산과 공주 지역, 레지던시 입주 작가들의 작품입니다. 젊은 미술가들인 만큼 저마다 개성 있는 작품들로 눈길을 끄는데요. 이수아 작가는 놀이를 통해 여행을 떠난 아이의 모습을 화폭에 옮긴 엄청난 우주생각 시리즈로, 노윤정 작가는 리얼한 현실 세계를 예술로 승화시킨 하이퍼 리얼리즘 작품으로, 정현주 작가는 불안정한 현대인의 모습을 그린 묵비권으로 관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박소연 작가의 뷔페 더 월드입니다. 예, 여기 이제 박소연 작가는 지금 현재 익산에서 레지던시 입주를 하고 있는 작가고요. 그래서 이 작가는 이제 10대 때 한국을 떠나서 이제 한 10여 년 외국에서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왔는데, 본인이 10대 때하고 한국하고 많이 틀리다는 걸 느껴서 약간 어떤 혼돈이나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작가로서의 어떤 정체성이라기보다 뭔가 자기 스스로를 정리할 때 어떤 음식들을 보고, 여기는 이제 좀 컬러링이 된 것도 있는데 그냥 일반 드로잉, 그러고 크기도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그리고 있어요, 지금. 풍부한 소장품과 획기적인 기획력으로 관람객부터 예술가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부안 휘목미술관. 좋은 경치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을 관광하며 여유를 느끼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휴식의 공간입니다. 부안 휘목미술관은 마음 먹지 않으면 찾기 힘든 곳에 있지만 예술을 사랑하는 분들이시라면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365일 전시회가 진행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12월 1일부터는 레지던시 입주 작가들의 전시회도 열린다고 하니까 꼭 오셔서 감상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